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2년 10월 소식입니다. 활짝 피다. 특집 가을꽃 축제. 일산 호수공원에서 가을 여행할까요? 2022 고향 가을꽃 축제. 2022년 가을, 고향 특례시가 다시 피어오른다. 꽃의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향 가을꽃 축제가 돌아왔다.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로 숨을 고른 지 3년 만이라 더욱 반갑다.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할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을, 향기로운 꽃내음 맡으며 고향 특례시를 함께 걸어보자. 깊어지는 가을, 꽃의 아름다움과 자연, 문화, 예술의 풍요로움이 고향에서 활짝 피어오른다. 일산 호수공원의 새로운 발견. 참 오래도 걸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2 고향 가을 꽃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에 걸쳐 개최된다. 스케일도 남다르다. 기존과는 달리 일산 호수공원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전시와 체험을 결합한 시민 친화 축제로 재탄생했다. 주제는 가을꽃 여정이다. 짙어가는 계절, 꽃의 아름다움과 자연, 문화, 예술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여정은 익숙했던 일산 호수공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 할 만하다. 축제의 마스코트격인 테마식물로는 비모란 선인장이 낙점되었다. 행사장 곳곳에서 마주하게 될 신비로운 자태가 기대된다. 감성으로 피어나는 가을 주제 정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보자. 먼저 주요 전시 중 하나인 가을 주제 정원. 이곳은 깊어가는 가을을 제대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콘셉트로 조성되었다. 각 정원은 주제와 특징에 맞게 가을 소재와 꽃을 활용한 아트 조형물을 품고 있다. 가을 숲, 가을 소풍, 가을 추억이라는 주제로 가을 화해의 화려함과 풍성함을 담은 이색적인 전시 공간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다양한 꽃과 함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나무에 둘러싸여 숲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피크닉 공간 등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고향 가을꽃 축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산 호수공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가을꽃 여정을 담았다. 품격으로 피어나는 줍깅 이벤트.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모든 시민이 즐기고 누리는 축제 장소는 인구 108만 고향 특례 시민의 품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줍깅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줍깅은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친화적 활동이다. 행사 기간 중 매일 1회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노력의 대가는 달콤하다. 이벤트 참여 후 인증을 하면 친환경 제품 키트 등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예술로 피어나는 선인장 미술관과 가을꽃 영화관. 고향 선인장 전시관의 변신은 무죄. 일산 호수공원 내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 선인장 다육식물 전시관이 축제 기간 동안 선인장 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이곳은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식물이 어우러진 복합 전시관이다. 야외 측면 공간에는 잔디, 영화, 화해의 환상적인 컬래버로 완성된
가을꽃 영화관이 들어서 가을 여행의 낭만을 최고조에 달하게 할 것이다. 음악으로 피어나는 버스킹과 월파전 거문고 특별 공연. 가을날의 정취를 만끽하는데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다. 축제 기간 중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도 펼쳐진다. 고향꽃 전시관 전면 광장과 고향 선인장 전시관 앞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 일산 호수공원 달맞이 섬에 자리한 월파정을 무대로 하는 거문고 특별 공연은 고향 가을꽃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다. 활짝 피다. 슬기로운 고향 생활. 지속 가능한 도시 고향을 그리다. 2022 고향 도시 포럼. 전 세계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고향 특례시에 마련된다.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2 고향 도시 포럼을 미리 들여다본다. 고향 도시 포럼은 전 세계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고향 특례시 대표 국제 포럼. 올해 주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고향 시티 포럼. 2022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 볼륨 및 관내. 주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주최 주관: 고향 특례시, 고향 도시관리공사, 고향시정연구원. 참가자: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지자체 및 산하기관, 대학, 시민 등. 참여 방법: 직접 참여. 고향 도시포럼 사이트 www.고향cdforum.org 사정 등록 후 참여. 온라인 참여, 유튜브 생중계.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묻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고향 도시포럼은 고향 특례시 대표 국제 포럼이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도시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도시정비 활성화, 환경, 평생학습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포럼은 분과별로 고향시 곳곳을 직접 돌아보는 현장 답사 및 로컬 포럼을 시작으로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개회식은 포럼 둘째 날인 25일 오전 10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 볼륨에서 열린다. 이어 해외도시 시장단의 도시 미래방향 특별 세션과 환경, 평생학습 분야의 정책 포럼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도시정비 활성화 정책 포럼이, 오후에는 특별 세션인 해외도시 사례 발표와 종합 세션이 이어지며 폐회식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포럼 기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다. 분과별 해외 연사. 도시정비 활성화 분과 피터 비숍, 영국, UCL 바틀렛 교수, 마크 사우스콤, 뉴질랜드, 빅토리아 건축디자인대 교수, 해외도시, 뉴질랜드 웰링턴시, 환경분과, 제임스 후퍼, 영국, 서스테이빌리티 컨설턴트, 못 맥도널드, 베스닉 메흐메티, 이탈리아 프라토시 정책보좌관, 해외도시 캐나다 토론토, 평생학습분과, 라울 발데스 코테라, 독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정책본부장, 안드레이스 슐라이어, 프랑스, OECD 교육국장, 해외도시 아일랜드 더블린시. 2022 고향 도시포럼 일정표. 첫째 날 10월 24일 월요일 현장 답사 로컬 포럼 분과별 진행. 둘째 날 10월 25일 화요일 정책 포럼 개회식 특별 세션 1 해외 시장단 정책 포럼 환경 평생학습. 셋째 날 10월 26일 수요일 정책 포럼 도시정비 활성화 특별 세션 2 해외 도시 사례 정책 포럼 종합 토론 폐회식. 활짝 피다. 맛볼 고향.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과 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인지 각 지역별로 맛 좋고 품질 좋은 쌀이 앞다퉈 출시되고 쌀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들도 쏟아져 나온다. 그중 고향의 대표 특산품인 가와지 쌀은 신흥 명품 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 가와지 쌀의 화려한 변신을 소개한다. 가와지 쌀, 어디까지 먹어봤니? 가와지 쌀의 변신은 무제, 이색 상품 줄있다. 가와지 벽시의 계승, 가와지 쌀, 가와지 1호. 고향 대화 일대 가와지 마을에서 발굴된 가와지 벽시. 그 추정 연대가 5020년 전이라고 하니 가히 기나긴 역사를 자랑한다.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벽시라는 역사적 의미는 차치하고 과연 그 맛은 어떠할까? 가와지 벽시의 명맥을 계승하고 맛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에는 가와지 쌀이 고양시 특화 농산물 가와지 1호로 등록되었다. 가와지 쌀은 현재 고양 지역에서만 재배하고 있는데 점점 그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가와지 쌀은 찹쌀과 맵쌀의 중간 찰기로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고 쌀 알갱이도 흰색 반, 투명색 반을 띈다. 일반 쌀에 비해 밥물을 10% 정도 적게 잡으면 되고 미리 불리지 않고 밥을 지어도 밥맛이 좋아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이다. 건강에 미학을 담다. 쌀 디저트 카페 12톨. 가와지 쌀로 디저트를 만들면 어떨까? 12톨의 벽시가 발굴된 역사에서 이름을 따온 카페 12톨은 정발산동 밤리단길에 자리한다. 이곳은 고향 가와지 쌀과 우리나라 곳곳의 지역 식재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청년들이 만든 쌀 디저트 카페다. 4명의 공동대표는 관광연구원으로 대표 관광사업 자원조사 중 고향 가와지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았고 가와지 쌀을 활용해 식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한다. 12톨은 매장 한편에 마련된 재분기로 매번 쓸 만큼 쌀가루를 곱게 재분해 빵을 만든다. 설탕은 줄이고 비정제 원당을 사용한다. 단단하게 보여도 입안에 넣고 씹다 보면 기분 좋게 부스러진다. 백설기의 식감과 담백한 맛이 느껴져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한 맛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입맛을 사로잡는다. 건강한 재료와 맛을 하나의 빵으로 가득 담아낸 12톨은 가와지 쌀이 품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 프리미엄 지역 특산주 냥이탁주.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가 빚던 술이 이광희 행주산성주가 대표의 손에서 냥이탁주로 재탄생했다. 이름은 고양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인 냥이에서 따왔다. 냥이탁주는 최상의 맛을 위해 한 달을 완전 발효하여 거른 후 또 한 달 이상 냉장 숙성한 뒤 출고한다. 톡 쏘는 탄산은 거의 느낄 수 없다. 탄산이 없어도 상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유기산이 풍성하게 발효 공정을 조절하였고 국산 재료만으로 조화로운 맛을 냈다.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가와지 쌀의 단맛을 풍부하게 살렸으며 목 넘김이 부드럽다. 이 대표가 론칭한 막걸리는 총 3가지다. 알코올 함량 5%인 냥이탁주 프레쉬와 9%인 냥이탁주 9, 그리고 10.5%인 순곡주 냥이탁주 화이트가 주인공이다. 천년초가 함유되어 있는 분홍색 막걸리 천년을 살아도의 개발도 마무리돼 소비자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상품은 행주산성주가 홈페이지 냥이탁주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전통주 쇼핑몰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1915년 원당에서 시작된 전통 가와지 탁주. 1915년부터 시작된 양조장 가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배달이도가의 삼부자가 의기투합했다. 가와지 쌀이 지닌 역사와 맛, 영양을 막걸리 한 병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서다. 가와지 탁주는 막걸리의 기본을 충실히 지킨다. 가와지 쌀, 정제수, 효모, 입국, 누룩 외에는 감미료를 일절 넣지 않았다. 3번 덧술한 삼양주로 빚어내어 새콤한 맛과 가와지 쌀의 구수함이 조화를 이루는 가와지 탁주를 탄생시켰다. 작은 크기의 병과 세련된 패키지는 젊은 층을 사로잡고 탄탄하게 쌓아 올린 맛은
기성세대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가와주탁주는 알코올 함량 7.5%와 9.5%로 각각 출시되었다. 송포, 일산, 원당, 지도,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구매 가능하고 전국 전통주 전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활짝 피다 특집 한글날 알쏭달쏭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토파보기 K-팝, K-드라마, K-뷰티 바야흐로 한류 열풍의 시대다. 그런 흐름에 발맞춰 한국어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 또한 여느 때보다 뜨겁다. 그런데 우리말 참 어렵다. 심지어 한국인조차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거나 알쏭달쏭 헷갈리는 말도 많다. 생활 속에서 잘못 쓰거나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몇 가지 이번 기회에 갈무리 해보자. 의례적 표현의 오해, 사과가 심심하다고? 최근 인터넷상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란 표현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문해력 논쟁이 일었다. 한 기획사가 작가 사인의 조기 마감 안내를 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댓글창에 사과가 어떻게 심심할 수 있느냐? 사과의 진정성은 있는 것이냐며 비난이 쇄도한 것이다. 어쩌다 이런 웃지 못할 오해가 생긴 것일까? 심심한은 정말 하는 일 없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의미인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는 존재할 수 없는데 말이다. 사실 여기에서 쓰인 심심한은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다. 의례적인 표현이다 보니 심심한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차라리 깊은 사과의 말씀 같은 쉬운 표현을 썼더라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은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독자, 청자의 해석력도 중요하지만 필자, 화자 역시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인지 역지사지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비슷한 사례로 누군가의 부고를 접했을 때 의례적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삼가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라는 의미임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같은 쉬운 표현을 써도 결코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우리말을 토파보자. 삼가에 달라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니 단체 모임을 삼가해 주세요. 안내문을 통해 삼가해 주세요라는 말을 흔하게 접하곤 한다. 그런데 이는 삼가 주세요가 올바른 표현이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의 삼가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또 삼가다의 어간은 삼가이니 삼가하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삼가기 바랍니다. 삼가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삼가야 합니다로 써야 맞다. 눈썰미가 좋은 독자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서의 삼가는 바로 삼가다에서 비롯되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의 동사 삼가다에서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라는 의미의 부사 삼가로 파생되었다. 삼가하다처럼 뭐뭐하다를 잘못 덧붙여 쓴 사례를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항상 반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반기다가 기본형이므로 반기어 주시니 라고 써야 한다. 그 친구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꺼려 한다. 독자들도 이제 보일 것이다. 꺼린다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것을. 정말 자리를 빌 수 있을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어와 빌려 중 어떤 말이 맞는 표현일까? 행사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라며 인사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텐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리는 비는 것이 아니라 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대여할 때 빌리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남의 말, 글, 따위를 취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빌다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나?
간청하고 호소하고 무언가 간절히 바랄 때다. 소원을 빌고 용서를 빌고 완쾌를 비는 상황 등에서 쓰는 것이 적절하다. 기한문도 결제가 가능할까? 팀장님, 기한문 올렸으니 결제해 주세요. 직장 생활을 해본 독자라면 이런 문장을 심심치 않게 봤을 것이다. 얼핏 잘못된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결제, 어이가 아니라 결제, 아이라 써야 한다는 것을. 단어가 워낙 비슷해 흔히 하는 실수다 보니 이를 지적하기도 조금 머쓱하다. 결제와 결제는 의외로 구분하기 쉬우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혀두면 좋겠다. 결제, 아이는 의사결정권자가 안건에 대해 검토, 허가,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한문은 결제, 어이가 아니라 결제, 아이 해야 한다. 서류나 문서와 관련된 경우 쓸 수 있는 말이다. 반면 결제, 어이는 증권이나 대금을 주고받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맺는 일이다. 경제활동이나 돈과 관련된 경우의 표현이라 생각하면 쉽다. 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잠금 결제 등으로 쓸 수 있다. 이번에는 개시 아이와 개시 어이에 대해 알아보자.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보자. 이 시안으로 현수막을 개시해보자. 정답을 찾았는가? 활동을 아이하고 현수막을 어이하면 된다. 아이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하는 것이고 어이는 알리기 위해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시판이 아니라 게시판, 어이라 쓰는 것이다. 하나 더 살펴보자. 중개 아이와 중개 여이. 부동산 중개, 중개 수수료. 스포츠 중개, 중개 방송. 이 경우 중개 아이 수수료, 중개 여이 방송이 맞는 표현이다. 중개 아이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고 중개 여인은 중간에서 이어주는 행위나 방송국 밖의 실황을 중간에서 연결하여 방송하는 일을 말한다. 마무리 장면이라지만 눈에 띄네 설레임, 바램. 눈에 띄네 설레임이라는 상품명, 바램이라는 노래 제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눈에 띄네는 눈에 띄네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인데 이 상품이 인기를 얻다 보니 올바른 표현이 눈에 띄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띄다는 눈에 보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띄다의 준말로 주로 눈과 함께 쓰인다. 띄다는 빛깔이나 색채, 감정이나 기운, 어떤 성질 등을 가지거나 나타낸다는 뜻으로 푸른 빛을 띠다, 미소를 띤 얼굴, 개방적 성향을 띠다처럼 쓰인다. 설레이다는 설레다의 잘못된 표기다. 따라서 준말 역시 설레임이 아닌 설렘이라 해야 맞는 것이다. 바라다는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행위로 어감 바라에 전미사 미음을 붙여 명사로 만든 것이 바람이다. 반면 바르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색바램이다. 그러니 우리가 익히 아는 노사연이나 토이의 노래 제목 바램은 사실 바람이 맞는 것이다. 나의 바람은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 입에 착 붙지는 않겠지만 이제 올바른 표현을 알았으니 실생활에서 자주 써보길 바란다. 표준어를 쓰던지 말던지, 뭐뭐던지 뭐뭐든지. 이 표현도 많이들 헷갈려한다. 국립국어원 상담실 맞춤법 관련 질문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라고 한다. 표준어를 쓰던지 말던지,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이 문장에서 올바른 표현은 쓰든지 말든지다. 뭐뭐든지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 차이가 없거나 상관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쓴다. 얼마나 춥든지 손이 꽁꽁 얼었다. 이 경우에는 춥던지로 써야 맞다.
뭐뭐던지는 지난 사실이나 과거의 상태를 회상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처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도 정확히 모르거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아주 많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말의 표현 방식이 그만큼 다채롭고 심도 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름답고 심오한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고 정확한 한국어 구사를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 희망이 꽃피다. 브라보 중장년. 경력 단절. 퇴직 중장년 고민 해결. 전문성 키워 제2의 인생 시작해요. 고향 컨벤션 뷰로.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생기거나 갑작스레 퇴직을 하게 되는 등 누구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고양시 중장년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마이스,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및 행사 영문 약자로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를 통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말한다. 글로벌 마이스 산업 선도의 앞장서다. 100세 시대, 이제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살아갈 수만은 없다.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지닌 중장년들이 각자의 역량을 멋지게 펼칠 수는 없을까? 제2의 인생을 모색하는 중장년들이라면 고향 특례시 중장년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보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장년들은 차수당 2시간씩 7번에서 8번에 걸쳐 마이스 산업의 개요 및 전문 인력의 역할, 컨벤션 및 전시의 기획 기초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1:1 컨설팅을 받으며 마이스 전문 인력으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한다. 교육 과정의 80% 이상 출석계 수료할 경우 고향 컨벤션 뷰로에서 운영하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고향시 개최 각종 행사 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고향 특례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관심사와 역량에 따라 시중 구직 사이트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힐 수도 있다. 전시 행사, 포럼 등 마이스 현장을 누비다. 프로그램 수료 후 마이스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 인력들이 늘고 있다. 2017년에 1기를 선발한 이후 어느덧 5기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명의 마이스 전문 인력이 배출되었다. 특히 고향 특례시 마이스의 중심으로 통하는 킨텍스에 마련된 고향시 마이스 안내데스크, 이하 안내데스크에는 수료생들이 번갈아가며 근무 중이다. 해당 안내데스크는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에게 고향시의 다양한 관광지와 마이스 인프라를 홍보하는 곳이다. 이곳에 배치된 전문 인력들은 홍보활동 외에도 고향시 내 택시, 숙박, 식당, 관광지 등 예약 서비스와 식수 제공 및 스마트폰 무료 충전 서비스 등 마이스 방문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2기 수료생이자 만 3년째 고향시 마이스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48세 주엽동 안진혁 씨는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다가 경력 단절이 되었다며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시 일을 하게 됐다고 전한다. 안 씨는 마이스 전문 인력으로서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마이스 서포터즈 부분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기도 했다. 안진영 주엽동. 중장년은 순발력이 좋고 마음가짐이 여유로워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에게 공감을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령과 외국어 능력 등에 위축되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스 현장 답사하며 견문을 넓히다. 지난 9월 6일에는 5기 교육생들이 현장 답사가 진행되었다. 고양시 내 마이스 현장을 둘러본 5기생들의 마지막 답사 코스는 킨텍스였다. 1 전시장과 2 전시장의 다양한 규모의 홀을 보유한 킨텍스는 국내 최대 면적을 갖춘 고양시 대표 마이스 시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전시 행사가 줄어든 시기에도 드라마 촬영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었다. 5기 교육생들은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눈에 담고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했다. 이 전시장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48세 주엽동 박선미 씨는 17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다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
그런 박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주변 학부모 중에도 학력이나 경력에 손색이 없는데 경력 단절이 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로 삼으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정년 퇴직한 60대 이상 시니어 교육생도 적지 않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이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고양시 중장년 마이스 전문 인력 신청하기. 모집 대상. 고양시 및 인근에 거주하며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 모집 인원 매년 15명에서 20명. 참여 혜택. 마이스 전문 교육 및 특강. 마이스 산업 취업 컨설팅. 탐방 프로그램. 행사 운영 요원 활동 기회 등. 운영 기간 연중. 신청 방법. 고양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이야기 꽃피다. 길 따라 이야기 따라. 시티투어 버스 타고 고향 한 바퀴. 고향 시티투어. 늘 함께 해왔기에 익숙한 공간들. 그러나 한 발 내디디면 새삼스레 짙은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다. 고향 시티투어는 외부 관광객뿐 아니라 고향 주민들에게도 고향 특례시를 재발견하는 기회다. 가까이 둘러보면 더 좋아지게 되는 고향 특례시. 편안한 버스와 함께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지니 하루 나들이로 딱이다. 금요 나들이 코스. 고향 관광정보센터, 고향 가워즈 벽시 박물관, 일산 프라디움 GS25,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고향 관광특구 킨텍스 EBS. 고향 시티투어 출발. 고향 관광정보센터. 고향 특례시 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추천 여행지와 맛집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층에 카페와 기프트숍이 있어 고향 특례시 베스트 디저트로 선정된 13가지 디저트를 즐길 수 있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관광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2층 공유 오피스에는 나만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국내외 여행 서적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 관광, VR, AR존, 의료 관광존 등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고향 시티투어 출발 전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즐겨보자.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 장항동. 고향 시티투어 이용 방법. 고향 시티투어 버스는 요일별, 테마별, 계절별로 다양한 코스를 운영 중이다. 정기 코스인 요일별 코스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탑승료 성인 6,000원, 36개월 미만 무료. 유아, 학생, 경로, 장애인 등 4,000원. 중식 및 입장료는 현장 결제. 체험비 별도. 예약 문의 이코리아 투어 여행사 010-5106-3158. 홈페이지 내에서 네이버 예약 가능. 문의 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6시. 코스 안내 홈페이지 www.고향시티투어.modu.net에서 자세한 코스 안내. 한반도 최초 재배별을 만날 수 있는 곳, 고향 가와지 벽시 박물관. 1991년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매우 희귀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5020년 전 한반도에서 최초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와지 벽시다. 이를 기념하고 보존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가와지 벽시 박물관이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박물관에서는 가와지 벽시와 함께 농경문화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각종 농기구와 농사에 중요한 관측도구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 세워진 웅집 두 동은 각각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웅집인데 당시 땅을 파고 그 위에 나무와 갈대 등을 덮어 생활하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은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어린이 팜 교육 프로그램인 가와지 벽시와 함께하는 공감하고 놀고 이해하기에서는 요리, 캔들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원흥동.
전시부터 체험까지 즐길거리 가득.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할 만한 곳이다. 자동차의 탄생 과정과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된 이곳에서는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자동차를 보고 즐기며 타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체험 전시장에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진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철 제조부터 차체를 만들어 연결하고 도색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세이프티 존에서는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고 미래연구소 섹션을 통해 수소차의 공기 정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4D 체험을 하는 라이드 존은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차량을 조립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경주하는 모습까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직접 참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함을 전달한다. 체험 외에 맛있는 요리를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식당과 환한 분위기의 카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숍 등 다채로운 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대화동. 이용요금: 성인 만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2년 10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